먼저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아침에 눈 뜨면 네. 비트코인 시세부터 보는 게 습관이 됐어요. 잠을 언제부터 못 내가 잔다니까. 그렇게 아니 되다가 잠은 자요. 예, 돈을 좀 더 많이 넣게 되면 안 넣으려고요. 잠을 안 잡니다. 네, 안 이제. 넣으려고. 저의 숙면을 위해서 잠을 안 자기 저는 시작해요.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네. 1억 넘어가고 막 그랬을 때 조금 눌리면은 더 살까 이런 생각했는데 그랬다가는 저의 달디단 수면을 네. 뺏길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대선이 이제 하루 남았어요. 맞아요. 야, 진짜 뭐 물론 사실 뭐 지난 대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지지난 대선 특히나 이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그때 당시 후보 민주당 후보랑 이제 했을 때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었고 맞아요. 그때는 진짜 뭐 당연히 그냥 힐러리 클린턴 90%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가 정말 충격이었는데 이번 대선은 정말 박빙 너무 초박빙이니까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누가 될지 정말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마지막 하루 남기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설문조사 막바지 설문조사가 좀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또 보면서 뭐 시장도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사실 실적 발표가 장 마감 후에 이제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가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잠깐 사진 나왔어요? 좀 보여드리면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0.4% 조금은 일부 조정을 막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안 튀네요. 네, 아직 네. 이제 실적 발표가 명확하게 지금 나오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약간 시장에서 이제 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네. 나왔네요. 나왔어요? 예, 바로 예, 올라 예. 나와? 재밌죠? 저렇게 바로 그렇죠. 가는 예. 5%는 올라갑니다. 이런 맛에 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여기서 팔아야 돼. 자, 요 맛에 하는 겁니다. 예, 7% 예, 쭉쭉 올라갑니다, 박 지금. 팀장님 언제 저렇게 초단타쟁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쫄깃쫄깃하거든요. 자, 그래서 빵 튀네요 진짜. 예, 지금 오 주가 8%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실적이 잘 나왔길래. 예. 제가 사실 이게 지금 6시 제가 장마감이니까 네. 저도 요 어떻게 지금 나왔나 제가 보고 싶은데 네. 뭐 시간 이제 뒤에 제가 준비한 것도 있고 예, 제가 그렇기 한번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면서 보면서 내용 업데이트 좀 나오면서 해주세요.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팔란티어는 방금 8%, 7% 지금 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야말로 빨랑 튑니다. 예, 이번에 뭐 실적이 그래도 후실적 발표가 나온 것 같고 사실 최근에 방위 산업 자체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펀더멘탈은 어찌 보면 방위 산업이잖아요. 그냥 AI가 접목되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이제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업체마다 다른 개별적인 플랫폼을 또 제공을 하지만 최근에 방위 산업 자체가 워낙 이제 뭐 전쟁이다 여러 이슈가 많다 보니까 뭐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게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AI 관련해서도 아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팔란티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먼저 제가 오늘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일부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가지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좀 빠졌습니다. 로보택시 뭐 이벤트 또는 여러 가지 실적에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고 나서부터 뭐 지속적인 최근에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서 10월 판매량에 대해서 68,280대 9월 대비해서 22.69%가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번에 뭐 실적 발표나 인도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은 사실 중국발도 좀 있었거든요. 예, 물론 미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중국에서도 그 보험에 가입되는 테슬라 전기 차량 자체의 숫자를 보게 되면 일부 증가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 보니까 뭐 좋은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이번에 10월 달 판매량은 크게 감소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1월 5일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10월 한 달간의 그 판매량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요 앞에 떨어지는 거 앞까지만 보게 되면은 야 이제 다시 회복하는 그 구간이구나. 이렇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갑자기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이러다 보니까 오늘도 테슬라가 약 2% 넘는 하락을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앞서서 지금 여행커님께서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차지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2위가 지금 애플이고요. 시총 1위 엔비디아가 지금 3,403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뭐 4,500조 원 정도 되려나요? 예, 하여튼 그러한 이제 시총을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애플이 2위, 마이크로소프트가 3위, 아마존이 4위, 그리고 알파벳이 5위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지금 12위로 떨어졌어요. 예, 브로드컴이 11위가 됐고요. 예, 그리고 뭐 앞에 있는 기업들 보기엔 TSMC가 있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고 한데 테슬라가 11위, 12위에서 좀 떨어졌다. 요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라이릴리랑도 그게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예, 그래서 뭐 2%, 3% 정도 서로 약간 엇갈리는 그러한 주가 흐름을 보이게 되면 또 일라이릴리가 또 테슬라를 앞서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부분도 한번 뭐 체크를 해주시면서 같이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 방금 끝났습니다. 맵이. 자, 한번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유가가 일부 좀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가 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테슬라 마이너스 2% 하락을 하는 모습, 아마존 마이너스 1%. 전반적으로 이제 빅테크들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데이터 중에 하나도 뭐냐면 빅테크 M7과 나머지 S&P 500의 기업들의 최근 주가 수익률을 보게 되면 M7이 상대적으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빅테크 중심으로 주가가 올랐던 부분이 이제는 다른 기업으로 조금씩 전이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맵만 보면 아시겠지만 뭐 빅테크들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일부 실적에 관련해서도 뭐 호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또는 좋지 않은 기업들 뭐 이렇게 뭐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나머지 기업들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상대적으로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이구야. 아니 근데 제가 그래서 팔란티오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3Q 제가 볼까요? 2024 이거 지금 보려고 하는데 아직 안 떴는데요? 안 왜 떴어요? 저렇게 빨리 튀는 거죠? 미리 지금 오르는 거예요? 다 기대해서? 이름값 하는 거죠, 지금. 빨랑 튀는 거예요? 예. 그럼 본장에서 빨랑 튀든지 왜 포토마켓에서 이렇게 쪄서 나왔습니다. 어디 지금.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따로 제가 따로 내부자한테 받아요? 그렇죠. 홈페이지에도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따로 보는 게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단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매출 자체가 3분기 매출이 725 밀리언 달러. 네. 예, 그리고 시장 예상치가 703 밀리언 달러인데 그 부분 비트했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EPS도 비트했습니다. 예, EPS도 비트를 했고 지금 매출과 EPS만 지금 바로 나와온 상태고 둘 다 비트 해가지고 네, 둘 다 주가가 비트했어요. 지금 예, 매출과 EPS 전부 다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나왔네요. 수요가 지금 급증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보였고요. 사실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올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30% 올랐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회사가 지금까지 창립된 이래로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순이익이. 예, 순이익이. 자, 그리고 EPS도 상회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커머셜 부분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 그리고 정부 부분. 그러니까 커머셜 부분은 일반 기업과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일반 그 어떤 플랫폼을 이제 제공을 하는 네. 그러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54%인데요. 사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정부 이제 뭐 국방부부터 시작해서 그쵸. 여러 방위 산업에 전반적으로 걸쳐 있는데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너무 정부에 치중돼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 예, 뭐 퀘션 마크가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 성장을 내면 커머셜 부분으로 나가야지 정부에 지금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기업 쪽도. 그렇죠. 기업 쪽이죠. 그러니까 기업 쪽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에 비해서 54% 상승했고요. 그리고 정부 쪽은 또 전년 동기에 비해서 40%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전부 다 좋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13% 넘는 14%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던스도 좋게 나왔네요. 좋네요. 네, 4분기 가이던스도 예상치. 좋게 나왔고 특히나 커머셜 부분을요. 커머셜 부분을 올해에 지금 54% 전년 동기 대비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 이상 넘어갈 것으로 거의 확신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와의 여러 이제 협업, 파트너십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네. 예, 그리고
예, 방위 산업에 대해서 US 밀리터리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도 지금 크게 이제 매출이 좀 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도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을 한다, 뭐 서포팅을 한다 이런 표현이 좀 나오긴 있는데 네. 뭐 그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조금 뜯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커머셜 부분에서 크게 상승하다 보니까 네. 팔란티어의 지금 주가가, 주가가 크게 또 튀어오르는 15% 올랐네요. 와. 이야. 이거를 본장에 샀을 때는- 샀으면 이거 그냥 15% 바로. 그렇죠. 지금 팔면. 자, 그렇습니다. 아까 자, 전에 그래서 우리 여기 와서 커피 내려 먹을 게 아니라 지금 이거 그러니까. 주문하고 있었어야 네,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했어요. 이런 단기 삿발삿발 하라는 게 아니고 농담인 거 아시죠? 이거 너무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만큼 팔란티어가 이렇게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튀어오르고 있다. 실적 내용도 좋지만 향후 네. 가이던스도 좋았다라는 맞아요. 부분 전달드립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월간 뉴스레터 열어볼까요? 네, 열어서 지금 앞에서 시간 15분 동안 시간 마감되자마자 시장을 보느라 예. 그렇습니다. 자, 뉴스레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1월 5일이고요. 일단 대선이 이제 하루 남은 상황인데 한국 시간으로 이제 11월 5일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간으로 11월 5일 날 또 이제 미 대선이 이제 패가 까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사실 여러 설문 조사 기관을 보게 되면 일부 경합주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경합주마다 좀 일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뭐랄까요? 뭐 설문조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트럼프가 일부 좀 우세한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 근데 이 부분이 사실상 지난주까지 해도 더 빨간색이 많았었습니다. 많았었는데, 요 파란색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정말 미 대선 때, 그러니까 뭐 샤이 트럼프다, 뭐 히든 해리스다, 여러 가지 숨어 있는 중도층이나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내비치지 않고 마음속에만 갖고 있었던 이러한 유권자들이 자 어떠한 이제 표를 찍는가에 따라서 크게 이제 요동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제가 뒤에 가서 뭐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대선 설문조사에 대해서 제가 다 가지고 나왔어요. 다 가지고 나왔고 마지막 하루 전에 자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상승장이 얼마나 지속될까? 지금의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상승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요 불마켓이 상승장이 지속된다면 어디까지 지속됐을까를 보면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제프 베조스와 오픈 AI가 이 로봇 기업에 투자했다.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뭐 외신에서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특히나 로봇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로봇 기업에 대해서 결국에는 AI라는 소프트웨어가 로봇이라는 이 하드웨어 쪽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서 또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애플이 12월에 iOS 18.2를 발표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업데이트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과거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때 보여줬었던 여러 가지 이모지나 뭐 잼모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된다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메타가 핵 동력 AI 데이터 센터 개발 일시 중단했는데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왜요? 네, 그래서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디였지? 빈칸. 요거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장 끝나고 아니 저게 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거 아, 십자. 요거요? 굉장히 심오한 의미의 저 그림 아니에요? 지금? 십자. 네. 시장이 지금 1사분면으로 갈지 2사분면으로 갈지 아니 이게 3사분면으로 제가 갈지. 지수가 지수, 4개, 지수. 4개인데 무덤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자, 섹터 흐름. 유가 자, 아까 금리와 전에 유가 보도록 봤고요. 이제 하겠습니다. 금리와 유가 보겠습니다. 네, 미 대선이 이제 하루 앞당겨졌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3%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선이 끝난 이후에 큰 요동을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인데요. 감산 한 달 연장한다는 이야기에 지금 2.9%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오늘 에너지 섹터가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게 상승했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별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와 셜린 윌리엄스입니다. 다우존스 편입 발표에 주가가 각각 1%,
3%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인텔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텔은 이제 편출이 됐죠. 예, 그래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낮은 영업이익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사실 최근에 뭐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많이 매각을 하게 되면서 그쵸. 현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메리어트 자사주 매입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누가 좀 풀어야 되나?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부자가. 얘기 아무도 안 해주죠. 아무도 근데 안 약간 해주죠. 시그널로만 해석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뭐 예. 자사주 매입 안 한 거는 이제 자신의 과거의 어떤 그 주식이 많이 고점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한 걸 수도 있다.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 우리 이제 버핏 온께서 이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다. 아니 버핏 온께서 이제 또 연세가 좀 많으시다 보니까 포지션 정리를 좀 많이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사실 어느 누구도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왜 그러는지는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는 메리어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3분기 실망스러운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에 주가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이제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뭐 마지막 볼 수 있는 미 대선 지지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경제 방송에서는 아마 제가 제일 많이 갖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칼시라는 일단 일부 베팅 사이트에서 폴리마켓이 가장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고 그 두 번째가 이제 칼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칼시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55.3% 그리고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44.7%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사실 경합주 같은 경우에도 일부, 그러니까 경합주가 어찌 보면 트럼프가 완전히 우세하고 있다가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추세라면 이거 진짜 박빙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55.3%와 44.7%는 이거 벌써 트럼프가 된 거 아니야? 오차범위 내에 벗어난 것 같은데? 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의 이 카말라 해리스가 추세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경합주들을 좀 보게 되면 스윙 스테이츠라고 불리는 경합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실베니아는 트럼프가 55%, 해리스가 45%, 그러니까 위스콘신은 43%, 그러니까 해리스가 우위죠. 57%로. 미시간 같은 경우는 해리스가 63%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바다 트럼프고요. 그리고 졸지아 트럼프고, 애리조나는 완전히 트럼프고. 자, 그러다 4대2. 보니까 지금 4대2. 뭐 물론 이제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제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선거인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숫자 여기 19라고 보이는 펜실베니아. 19. 펜실베니아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상.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거인단을 보게 될 때 뭐 졸지아도 중요하고 미시간도 중요하지만 펜실베니아가 19개 이제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승자 독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숫자가 높은 지역에 트럼프가 우세가 훨씬 많네요. 많아요. 예. 펜실베니아, 그러니까 이런 조지아, 부분 때문에 애리조나. 예. 그래서 중요한 것 같고, 사실상 해리스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게 정말 패를 다 까봐야 될 것 같고, 히든 해리스가 어느 정도의 또 표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뭐 그렇게 민주당 측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폴리마켓에서 또 나왔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봐요? 민주당 네. 쪽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군요. 네. 자, 폴리마켓을 보게 되면 이게 가장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참여자가 베팅을 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트럼프 후보가 57.7%, 해리스가 42.3%로 트럼프가 앞서서 칼시보다 훨씬 높죠. 예, 칼시는 55.3인데 폴리마켓은 57.7%. 이게 가장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갖고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일부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는데 지금 트럼프 후보가 그래도 조금은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주요 설문조사 기관의 지지율을 좀 보게 되면 이 언론사들이 사실 특정 어떤 정당을 밀어붙이는 그러한 많은 이제 뭐 기사들도 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이게 큰 의미가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51대 47, 48대 44, 49대 48, 49대 48, 47대 49. 그래서 언론사들에서 나오는 이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다 해리스가 달라. 우세합니다. 해리스가 조금 더 우세한 걸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지금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주요 설문조사 기관에서는 해리스가 우세하다고 하고 있는데 일부 베팅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트럼프가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이거 진짜 미국 대선이 끝나봐야 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누가 그래서. 될지 진짜 궁금하고 네. 어제도 이제 국장에서 갑자기 2차 전지주 배터리 엄청나게 올랐죠. 바이오 테슬라 올랐고. 하락해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네. 거 보면 진짜 테마 장세가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더 극심하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일찍 얘기하긴 Emerging, 하는데 네. 한 7개월 정도. 예, 7개월 정도 빠르죠? 일찍 얘기하죠. 다 이제 욕 다 먹었을 때쯤 그때 이제 올라가니까 제가 이제 타이밍을 참 못 맞추는 것 같은데 좀 참아봐요 한번. 자 그래서 지금의 이머징 시장으로의 어떤 자금률? 돌아가는 상황도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조금은 또 한국 시장이 어제 저는 괜찮은 어떤 반등이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사실상 어제 금투세 폐지. 금투세 폐지가 그러니까 이유가 어찌 됐건 간에 사실 금투세라는 게 시기상 지금 어제 나왔지만은 네.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이제는 뭔가 중국 부양책도 있고요. 한국의 여러 금투세나 뭐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조금 국장을 이쪽으로 끌어올리는?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네. 바람입니다. 예. 국내 시장이 너무 좋았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뭐예요?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주에서 이 설문조사를 일일이 각각이 해서 네. 어떤 후보가 우세하냐를 지금 쫙 나온 거예요. 그래서 52개 주 전체 미국. 그 네. 전체 미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요 가운데, 그러니까 요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은 당연히 뭐 민주당일 것 같고 이게 너무 그냥, 진하잖아요. 네. 이게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될 뻔한 것 같아요. 민주당 쪽. 그리고 밑에는 뻔한 공화당. 공화당 쪽. 뻔한 부분인데 요 가운데가 이제 제일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오차범위 내에 네. 박빙의 승부고 요거를 제가 확대해가지고 오른쪽에다가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네. 가지고 왔는데 지금 요게 이제 선거인단을 좀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딱 뭐죠?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 있는 부분만 싹 가지고 나왔는데 선거인단의 어떤 숫자를 보게 되면 트럼프가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트럼프 후보가 뭐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가장 최근의 데이터로 제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네. 내일 정말 대선이 돼봐야 되겠지만 뭐 이 표까지도 마무리하면서 내일 대선 보시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보여집니다. 자, 대선 얘기는 여기 정리하는데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주식시장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선 이제 세 번의 대선을 거쳤을 때 미증시의 자금 유입력이 어떻게 많이 늘어났었어요? 시장이 좋았으니까 늘어났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상 과거에 2012년, 2016년, 2020년의 그 대선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자금 유입량 자체가 그렇게 늘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10월 1일부터 대선 때까지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뭐 보게 되면 사실상 그렇게 크게 뭐 늘어났다라기보다도 관망을 했나? 지금 뭐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지금의 어떤 시장의 흐름은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와는 조금은 다른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과거에는 이제 일부 조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두 달, 한 달을 놔두고 그때 당시 일부 조정이 있고 난 후에 미 대선이 끝나고 나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올해는 사실 미 대선 전에 이미 좀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물론 S&P 500이 최근에 일부 좀 조정을 줬지만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게 뭐 치고 올라갈지 그러니까 과거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게 되면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도 이제 대선은 이렇게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실적 발표 일정 한번 다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저 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적 발표 기업들 중에 컨셀레이션 에너지 사실 최근에 데이터 센터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앞으로 뭐 5년 내에 3배, 4배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일부 기업들이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 컨셀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가이던스가 일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좀 시장 예상치 대비 크게 하회를 했고 너무나도 기대감이 좋았다 보니까 주가 상승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상승해 오다가요. 지금 최근에 영업이익 그리고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좋지 않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11% 넘는 하락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컨셀레이션 에너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아리스타나 뭐 컨셀레이션 에너지나 뭐 그 외에 여러 이제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전 개인적으로 좀 크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의 여러 기대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또는 엄청난 그 수요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 네. 사실상 지금 3분기 실적을 까보게 되면 아직 여전히 우리가 이 실적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러한 기간이 좀 필요하니까 일부 뭐 전기차라고 보게 되면 캐진 구간이 있듯이 그쵸. 자 이러한 데이터 센터에 관련해서도 가장 앞서서 있다라는 그러한 기업들 자체에 대해서 뭐 영업이익이나 가이던스 자체가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좋지 않다 보니까 나머지 기업들도 실적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좀 일부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앞으로도. 예,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무분별하게 투자하시는 것보다도 이번에 실적 발표 통해서 대표적인 기업들은 이러한 어떤 가이던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또 투자 아이디어로서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요 컨셀레이션 에너지는 이렇게 실적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그 애프터마켓에서 팔란티어 실적 발표 내용을 전달 드렸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앞으로 조금 살짝 영상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팔란티어 현재 구간에서도 주가는 14%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나요? 12%대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데이터 하나 더 준비하셨는데 강세장의 흐름,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과거와의 비교 데이터인가요? 네, 지금 이제 과거와의 흐름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역사적 강세장 흐름과 현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이 강세장, 그러니까 강세장이라 하게 되면은 일부 이제 뭐랄까요, 이제 조정이 이제 큰 조정 전까지, 그러니까 일부 우리가 뭐 중간에 조정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정장은 있지만 크게 이제 빠지기 전까지의 어떤 일부 그 상승하는 그 흐름을 그대로 나타내는 건데 네. 지금 보게 되면 이 빨간색이 지금 보이지도 않죠. 네, 제일 왼쪽에 이 빨간색이 지금 그러니까 재작년 10월을 바닥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강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아직 멀었네요. 예, 그러니까 뭐 역사적 최고점을 네. 몇 번 갱신했냐, 뭐 70번 갱신했냐, 60번 갱신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올 때 네. 나오는 그런 시장에서 이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까를 보여주는 건데 보통 과거의 강세장을 보게 되면 가장 짧았던 게 5년이었습니다. 지금 한 2년 지속되고 있는 건가요? 예, 2022년 5년이니까 지금 2년 됐으니까요. 뭐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5 빼기 2는 3. 3. 예. 다 이제 아시죠? 예. 한 손으로 달 수 있는 덧셈 뺄셈.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 강세장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 네. 대선이 있고 나서 대선 이후도 좋았거든요. 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연결되지 않을까. 예. 우리 지금 ST로 시작하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당장 내년도 모르는데 50년은 무슨. 그렇죠. 예. 한 3년만 뭐 속았다 치고 한번 보시죠. 그냥 읽어주시죠. 50년은 모르겠어요. 한 3년만 내가 진짜 아니 50년이면은 마지막으로 속겠다 너한테. 박 팀장님이랑 저랑 세상 없을 그렇죠. 시기 아닙니까? 예. 아무리 100세 인생이라고 해도 우리가 100세까지 살겠어요? 그렇죠. 한 101세까지 사실래요? 벽에 뭐 이것저것 칠하고 있겠죠. 그때는. 제발 그러지 맙시다. 치매 치료 이제 네. 이제 나오고 하니까 예, 예, 건강하게 예. 오래오래 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M7 종목과 또 다른 S&P 500 지수 간의 최근 주가 움직임인데 이게 M7 종목이 약간 좀 슬로우해진 건가요? M7 네. 종목들이 약간 슬로우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술적 어떤 뭐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이제 고점 대비 뭐 고점을 뭐 찍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잖아요. 사실 그 추세를 보는 건데 네. 지금 보게 되면요. 요 하얀색이 M7입니다. M7 7개의 종목을 모아놓은 그런 부분이고 지금의 이 M7만 모아놓은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추세가 이 빨간색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예, 요게 이렇게 좀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제 추세가 아직까지 그렇게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저걸 내려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보- 기술적으로? 저는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게 요게요? 사람이 물이 반만 남았다와 반이나 남았대의 차이 아닙니까? 그래요? 예. 자, 네. 여돈 앵커님은 요걸 올라가고 있다고 보신다고 네, 합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는 추세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빨간색이 약간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네. 과거와 비교했을 때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과거 네. 이제 흰색을 보게 되면 전체 S&P 500의 수익률보다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그쵸. 과거에는 보였고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S&P 500이 더 견고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의 어떠한 주가 수익 자체가 M7보다는 살짝
다른 종목들로 약간은 옮겨가고 있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또 변화가 있을지는 우리가 늘 지켜봐야 될 것이고 실적 발표가 끝난 이후로 또 금리 인하가 또 이제 11월 8일 날 한국 시간으로 보게 되면 금리 인하가 또 25bp 인하를 할지 뭐 동결을 할지 뭐 우리가 또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네. 예, 그러한 어떤 여파에 따라서 일부 종목들 또는 섹터들이 약간의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자, 그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M7과 S&P 500의 흐름은 이렇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중요하죠. 요거는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결국에는 빅테크와 S&P 500의 이익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빅테크가 이렇게 좋았다가 점점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나머지 S&P 500 자체가 점점 올라가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과거에 크게 벌어졌던 괴리율 자체가 조금씩 좀 좁혀져 가는 그러한 어떤 수익률을 보이지 않을까. M7 뺀 ETF는 없나요? M7을 M7 빼고 S&P 500 다른 490 세 개 종목 담은 ETF. 왠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식이면은 그런 ETF를 예. 사고 싶은. 왜냐면은 비중대로 담으면 M7이 워낙에 또 많다 보니까 그 ETF에. 예. 그런 ETF 있을 것 같아요. 없나. 예. 한번. 저도 모르겠네요. 네네.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에너지 드링크 관련한 뉴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요거는 요거 아니에요? 예, 그냥 데이터인데 지나가다가 네. 혹시나 에너지 드링크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라고 가지고 최근에 나왔어요. 센시우스 실적이 그렇게 좋진 못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셀시우스 많이 치고 올라왔죠.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고. 레드불, 몬스터. 예, 레드불, 몬스터 베브리지, 그리고 셀시우스. 그래서 레드불이 37%, 몬스터 베브리지 28%.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네. 몬스터 베브리지 주가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몬스터 같아요? 거의 뭐 탑3 안에 드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요? 예, 엔비디아 보다 아마 30년으로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더 높습니다, 아마. 몬스터 베버리지가요? 예, 더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30년? 예, 네. 하여튼 뭐 그런 30년 정도 투자를 안 하시겠지만 자, 하여튼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에 관련해서도 사실상 6만 10, 100, 1000만 6만 6천이네. 어저께 우리가 엔비디아 봤을 때 3만 3만 3천. 네, 그렇죠. 예, 6만 6천% 올랐죠. 와, 예, 그래서 괴물 같네요, 진짜. 괴물이죠. 주가 예, 수익률이. 그러니까 에너지 드링크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요거를 갑자기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서 그냥 여기다 가져가 와, 나와봤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로봇 AI 스타트업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는 기업에 제프 베조스와 오픈 AI로부터 4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그리고 기업 가치가 20억 달러 정도로 지금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로봇 AI 스타트업 기업들은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정말 우후죽순 스타트업이 막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의 AI 소프트웨어가 결국에는 로봇이라는 하드웨어로 옮겨가는 그러한 과도기고, 물론 네. 로봇이라는 로봇과 같이 생활하는 그러한 현실 세계가 얼마나 빨리 올지는 우리 모르지만 네. 예, 지금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하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로봇을 기반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네. 오픈 AI, 벤처 캐피탈 회사인 스라이브 캐피탈, 럭스 캐피탈로부터 초기 자금 4억 달러를 조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신규 자금은 20억 달러 가치로 조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러한 주변에서 관심을 받느냐? 이 기업 자체가 개별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범용적으로 모든 로봇에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제프 베조스랑 오픈 AI가 크게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사실 오픈 AI의 샘 알트먼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에 투자한 기업만 한 30개가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스타트업, 30개에서 한 50개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엄청나게 많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네. 핵 융합 에너지고, 사실상. 그래서 그 핵 융합 에너지를 또 IPO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많은 뭐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 AI, 로봇, 또 신약 개발 이러한 스타트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오픈 AI나 그 외에 AI를
AI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네. 오픈 AI와 결을 만약에 비슷하게 간다면 예, 결국은 오픈 AI가 투자하려고 하는 여러 로봇이나 AI 신약 개발 뭐 이런 쪽으로도 시장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저희가 7개 M7 종목 제외한 ETF 여쭤봤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10월 21일에 상장한 ETF가 있네요. XMAG라는 ETF인데 이게 M7 종목을 제외하고 나서 진짜 있어요.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박 팀장님의 그 생각을 예, 그대로. 딴 그 ETF가 출시가 되는데 지금 당연히 이제 수익률은 아직까지 마이너스겠죠. 얼마 안 되기도 하고 시장이 그렇게 막 조정받지는 않았으니까 앞으로의 흐름을 X맥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X맥? 매그. X맥? 네. 매그니펜트 X MAG. 그냥 X맥 하면 사람들이 네. 안 사요. 그러면요? 거기 곱하기 3이 붙어야 삽니다. X매그는 보지도 않아요. 예, 뒤에 곱하기 3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예, 곱하기 예. 3. 예, 3을 좋아하는 알겠습니다. 민족 대한민국입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이슈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애플 빠르게 볼게요. 네, 네. 네, 애플 빠르게 이거 뭐 그렇게 네, 크게 뭐 괜찮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이제 업데이트 한다는 얘기고요. 이게 12월 중으로 나온다는 얘기고 사실 뭐 업데이트 되는 내용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보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챗 GPT 통합 그리고 이미지 놀이터 앱 그리고 새로운 맞춤형 이모티콘 잼모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잼모지. 예, 뭐 이러한 부분이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사실 한국어 버전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 주위에서는 전부 다 이제 미국 영어로 이제 지금 뭐 다 써보고 계시더라고요. 주위에서요? 네, 그 다운 받아가지고 네네. 써보고 계시고 있긴 한데. 뭐 아직까지 제가 피드백을 받지 못해서 예, 뭐 쓰셨던 분들은 저는 댓글창에 좀 쓰면서 놔두시면 저 이모티콘 애플 거 저도 잘 이모티콘을 안 쓰거든요. 사실. 만들어 보기는 했어요. 어. 제 얼굴로. 근데 잘 쓰질 않아가지고. 예,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자 마지막으로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메타가 핵 동력 AI 데이터 센터 계획을 중단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 이 희귀 벌이 발견됐대요. 벌이 그 벌. 벌? 비. 진짜? 여기 보이시죠? 네. 예, 아주 희귀한 벌이 발견되면서 이거 마치 뭐 유물 발견 일부 것처럼. 데이터 센터 계획이 중단됐다. 이걸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보고 나서 제가 기사는 안 읽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예, 이랬는데 뭐 하여튼 네.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우리 박 팀장님은 어떻게 애플이에요? 갤럭시예요? 저는 아이폰이에요, 갤럭시예요? 모르겠어요. 보셨어요? 아직 지난번에 결정 안 저희 서베이 했을 때는 사실 6대 4로 한 갤럭시가 갤럭시가 6대 4였죠. 좀 더 많았어요. 예. 아직 못 정했어요? 아직 못 정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냥 그거 정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집에 계신 그 재무부 장관님께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냥 동결입니다. 동결. 한 5년 더 써라. 5년은 좀 그런데 예, 이제 못 쓸 제가 것 이제 같은데. 아이폰 11을 쓴다고 네. 명앵커한테 얘기하니까 네. 아니 형 그거 아프리카에서 쓰는 거 아니야? 아니 명예코는 더 이상한 거 쓰지 않아요? 뭐, 더 하여튼 옛날 그러더라고요. 거 LG 폰 쓰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네. 뭐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 팀장님의 주식이 많이 올라서 휴대전화를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그날까지 응원해 네.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